네, 레스카페 화가일전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진학할 때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교과서를 받는 날이었죠. 보통 교과서를 받으면 저는 늘 먼저 펼치는 책이 미술책하고 지도책이었었습니다. 예쁘잖아요. 그 미술책에서 제가 그림 한 점을 보다가 이것도 그림이야? 했던 작품이 있습니다. 앙리 루소의 작품이었었죠. 네, 이국적인 풍경을 그렸던 화가 앙리 루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앙리 루소의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은 거의 천당과 지옥을 오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프랑스 라발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부모님이 상점도 가지고 있어서 집안은 부유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몰락하게 되는 상황에 이렇게 되었죠. 채무자들에게 집은 압류당하고 갈 곳이 없어진 루소는 결국은 학교에 기숙학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은 학교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학교 일을 하는, 그러니까 학생과 학교 직원의 역할을 이제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셈이 되었죠. 무려 12년간 학교를 다녔습니다. 12년. 더군 학교에서. 잉리루스는 아주 인내심이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다른 과목 성적은 뭐 그저 그랬었지만은 음악과 미술에서는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카니발 저녁이라는 작품입니다. 카니발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남녀일까요? 높게 떠있는 달과 어두운 숲, 그리고 형태만 대강 짐작할 수 있을 만큼 작게 그려진 사람 때문에 이 그림은 이제 몽환의 세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꿈속의 장면을 옮겨 놓은 것 같은 이 작품은 이제 1886년 그 앙대펑당 전시회에 출품했던 작품이었었죠. 루소의 초기 작품이 됩니다. 어떤 기존의 그 회화의 관습, 뭐 예를 들면은 비례라던가 원근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시된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졌었는데요. 이제 평론가들에게는 아주 비난을 퍼부을 수 있는 아주 호재가 되었었죠. 당시 이제 프랑스는 추첨으로 이제 군대에 가야 할 사람을 선발했었는데요. 앙리 루소는 그 입대를 피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청원 사무실 직원으로 입사를 합니다. 회사를 다니던 중 20프랑을 훔쳤다고 이제 그를 고소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가 이제 실제로 돈을 훔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건이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뭐 그랬던 것도 같아요. 말년에도 이제 돈 문제로 복잡한 일이 생기는데 너무 가난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뭐 어쨌거나 이제 루소는 감옥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7년을 복무해야 하는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말이 입대이지 사실은 이제 도망이었는데요. 군대에서 그의 죄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개월간 이제 감옥에 갇히고 말았지요. 뭐 운이 없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죄값을 치러야 했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요금소라는 작품입니다. 뭐 앙리 루소가 나중에 근무했던 곳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앙리 루소가 어려서부터 이제 화가가 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물론 이제 재능은 있었지만 이제 그는 돈벌이가 되지 않는 화가란 직업이 관심이 없었어요. 이제 말년에 부모가 자신에게 그 해준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아쉬워하는 이야기를 남겼었죠. 이제 군대에서 복무하는 동안 이제 앙리 루소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이제 루소는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5년간의 군 생활을 끝내고 제대를 합니다. 이제 제대 후에 그 집행관 보조 일을 시작하다가 이제 파리로 들어오는 물건들에 대해서 이제 요금과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뭐 이 일이 뭐 복잡하거나 이제 바쁜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열대 폭풍 속의 호랑이라는 작품입니다. 초기 루소의 대표적인 작품이죠. 나무가 부러질 듯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한 줄기 번개가 이제 땅을 향해서 내리꽂히는 순간 그 숲속에 숨어서 먹이를 향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는 호랑이의 모습이 보입니다. 호랑이가 꼬리를 말고 다가가고 있는 그 대상은 그림 속에서 보이지 않아서 관객의 상상이 필요한 순간이죠. 이 작품은 루소가 그린 첫 번째 정글을 무대로 한 작품인데요. 훗날 그 탐험가들을 공격하는 모습이라고 했지만은
뭐 아무리 봐도 덩치 큰 호랑이가 이제 풀속 위에 올라앉아 있는 것 같은 모습이나 또 호랑이의 얼굴이 우리의 그 민화 속 호랑이처럼 이제 느껴집니다. 이제 루소는 자신이 그 멕시코에 군화병으로 파견되었을 때 호랑이를 봤다고 했지만 이제 그는 프랑스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호랑이 그림은 당대 그 대가였던 외전 들라쿠라가 그린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이제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이제 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던 일자리였기 때문에요. 이제 루소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이가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기를 쓰는 작가들은 대개 40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35세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분명히 화가로서는 굉장히 늦은 나이였었죠. 토병대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루소의 작품 중에서 가장 아카데믹하게 그려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비례나 이제 구성도 좀 무난한데요. 단체 사진을 찍은 듯한 모습이죠. 그런데 등장인물들이 너무 비슷합니다. 마치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복사, 또 붙여넣기,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한 느낌이 듭니다. 그림을 배운 적이 없는 그 루소의 그림을 처음으로 격려해 준 사람은 그 옆집에 살던 펠릭스 클레멘스라는 화가였습니다. 그 클레멘스는 이제 앙리 루소의 그 세련되지 못한 그림 속에 숨어 있던 그의 재능을 보고 이제 계속 그림을 그리도록 격려를 했죠. 이웃을 잘 만나야 합니다. 또 루브르 이제 박물관에서 그 명작들을 모사할 수 있는 자격증까지 받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앙리 루소가 이제 그림에 입문하면서 가장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이었죠. 나중에 루소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유일한 최고의 선생님은 자연이었다. 조언을 해준 펠릭스 크레멘스와 장제롬은 빼고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네, 전쟁이라는 작품입니다. 참 참혹합니다. 전쟁의 비인간성을 고발한 작품인데요. 뭐 피가 난무하지 않으면서도 섬뜩한 느낌이 묻어나지요. 전쟁의 신은 검은 말 위에 앉아서 칼과 또 다른 무기를 들고 사람들을 포막내고 있습니다. 사람들 주변에는 검은 까마귀들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고요. 붉은 구름이 걸려있는 하늘은 그러나 참 시리도록 파랗습니다. 단순한 구성과 기법이 이게 때에 따라서는 더 큰 충격이 되기도 하죠. 이 작품은 루소의 작품 중에서 비교적 호평을 많이 받은 작품입니다. 루소는 그 어떤 천부적인 재능과 색상에 대한 안목은 있었지만 그 정식 미술 교육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마치 어린이처럼 그는 이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살롱에서 이제 그의 이런 그림을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려웠죠. 몇 번 살롱전에 출품했지만 그때마다 이제 낙선을 했고요. 마침 이제 앙리 루소처럼 독자적인 세계를 그리는 그 사람들을 위한 전시회가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앙대팡당전이죠. 앞서 본 카니발 저녁은 앙대팡당전에 처음 출품한 작품이었었습니다. 네, 진자는 집시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이제 루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떠돌이 만돌린 연주자가 이제 먹는 물을 담는 항아리 옆에 지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사자가 지나가다가 냄새를 맡았지만 잡아먹지는 않았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메마른 사막을 배경으로 이제 하늘에는 달이 떠 있고, 여인은 이제 오리엔탈풍의 의상을 지금 입고 있죠. 분위기를만 본다면 굉장히 매혹적이고 또 신비스러우지 않습니까? 루소는 25살 나이에 가구를 만드는 사람의 딸 클레망스와와 결혼을 합니다. 이제 아내하고는 10살 차이가 났다고 해요. 둘 사이에 이제 낳은 아이가 뭐 7명이라는 기록도 있고요. 또 9명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당시 그 유행했던 결핵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서 죽었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남아있는 아이가 한 명이라는 기록도 있고 또 두 명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제가 그 화가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기록이 헛갈리는 것도 처음입니다. 44살 되던 해에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사건이 그에게는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남긴 편지나 또 다른 사람과 말했던 그런 기록들에 보면은 아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10년쯤 혼자 지내던 루소는 55살이 되던 해에 재혼을 하는데 두 번째 아내도 4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네, 결혼복은 없었던 루소였습니다. 에펠탑이라는 작품입니다. 저녁 무렵의 에펠탑이죠. 생강에 이제 낚시하는 사람들은 이제 검은색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좀 드는 작품입니다. 네, 영양을 공격하는 배고픈 사자라는 작품인데요. 앞서 보셨던 그 열대 폭풍 속의 호랑이가 이제 평단에 아주 악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루소는 한 10년 정도 이 주제를 포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정글 주제로 돌아가서 그린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는 굉장히 그 여러 동물들이 숨어 있어요. 이제 표마도 있고, 올빼미도 있고, 가운데 새도 있고, 또 왼쪽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또 검은색 무슨 동물도 보입니다. 마치 그 숨은 그림 찾기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루소의 그림에 등장하는 그 이국적인 풍경들은 이제 그가 군대에 있을 때 멕시코 원정대 일원으로 이제 외국에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루소는 한 번도 외국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속해 있던 부대원들 중에 일부가 멕시코 원정대로 파견되었던 것은 맞습니다. 이제 아마도 그 루소는 파견 갔다 온 그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요. 이것이 그 작품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이 가능하죠. 또 파리에 있는 그 식물원에 자주 갔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식물 도감과 그 동물들의 박쥐를 보았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은 그곳에서도 정보를 얻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언젠가 식물 전문학자가요, 그의 그림에 묘사되어 있는 식물들을 조사해 보았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식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작품 속에 묘사되어 있는 식물들은 모두 루소의 그 창작인 셈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플라밍고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제 50살이 되면서 루소는 이제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이제 그동안 그의 동료들은 이제 그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주고 또 뭐 덜어는 그의 일을 대신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좋은 동료들을 두었죠. 자, 이제 전업작가로 나서면서 풍경화, 초상화, 정물화로 이제 장르를 넓히긴 했는데요. 생활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빚은 늘기 시작했고 할 수 없이 이제 아르바이트로 잡지를 팔기도 했고 또 길거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그림 교습도 시작을 했습니다. 축구 선수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보면은 축구가 아니고 럭비 선수들이죠. 앞서 본 그 포병대의 그 인물들처럼 동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제 근대, 모던 타임즈죠. 근대의 모습을 스포츠로 묘사하고자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루소를 초대하는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피카소, 그리고 시인, 아폴리네르 같은 사람들이 아주 대표적으로 그 루소를 이제 찬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말년에 이제 루소는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금융 사기에 가담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루소가 사전에 이 금융 사기를 알았는지 아니면 속아서 가담했는지는 명확치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건으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 그는 아주 많은 비난을 받게 되고
결국은 재판에 나가게 됩니다. 네, 시인을 격려하는 뮤즈라는 작품인데요. 예, 일종의 추상화죠.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남자 시인은 귀욤 아폴리네르입니다. 아폴리네르 하면은 떠오르는 시가 있죠. 미라보 다리. 예, 미라보 다리 아래 센 강은 흐르고 우리네 사랑도 흘러내린다. 내 마음속에 기피하로 새길이 기쁨은 언제나 괴로움에 이어옴을 밤이여 오라 종아 울려라 세월은 가고 나는 머문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시였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옆에 있는 여성은 그 화가 마리 롤랑생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마리 롤랑생의 그 전시회가 있었죠. 지금 시인을 격려하는 그 뮤즈이기 때문에 좀 크게 좀 그려졌고요. 예, 실제 인물들과 수상화에 등장하는 얼굴들을 뭐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그 명성을 가지고 이제 루소는 자기 변호를 했지만은 신통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러면서도 그는 재판장에게 자기를 풀어달라고 이제 탄원을 합니다.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우선 그의 앙대 팡당전에 이제 출품해야 될 작품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급되는 연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은 연금을 이제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저지른 죄의 심각성이나 어떤 상황의 중대성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이 이유를 듣고 저만 웃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재판관은 이제 그 루소의 순수성을 확신하고 나서 풀어줍니다. 재판관도 그 이유를 듣고 피 묻고 말았을 것 같아요. 네. 꿈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던 해에 이제 그린 작품인데요. 그 앙리 루소의 많은 그림들처럼 이제 화면에 등장하는 사물들을 입체감 없이 이제 평면에 쭉 늘어놓은 듯하죠.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사자의 눈은 뭐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뭔가에 놀란 듯한 눈입니다. 옆에 있는 사자도 마찬가지 얼굴이죠. 그 숲에 숨어서 그 나체 여인을 바라보다 그 우리들의 시선을 느낀 걸까요? 또 나무 위에 있는 검은 새는 뭐 정체를 알 수 없지만 뭐이 장면에는 별로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글을 그린 그림에는 대개 화면의 중앙에 그 붉은 애가 이제 걸리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 위치에 하얀 달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알 수 없는 거는 이제 화면 그 왼쪽에 노란 사물의 정체입니다. 무엇일까요? 글쎄요. 아마 밤새 꾼 꿈을 한 장의 지폭에다 옮겨 놓으면은 뭐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재판소에서 나온 루소를 이제 피카소와 아폴리네르가 초대해서 이제 환영 파티를 열어주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루소는 피카소의 화실에서 열리는 그 모임에 정규 멤버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훗날 루소는 이제 감염된 다리 상처에 의한 혈액 중독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이제 묻히던 날 7명의 친구들이 그의 마지막 안식처인 무덤까지 따라왔는데요. 그 자리에는 시인 폴리네르도 있었습니다. 네, 앙리 루소와 같은 화가들을 우리가 소박파라고 합니다. 소박하다는 얘기죠. 이제 기존의 어떤 아카데믹한 기법을 버리고 이제 어린 아이처럼 천진난만한 화풍을 유지한 어떤 일단의 그 화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소박파 화가들은 당내의 어떤 평론가들로부터 소박을 맞았죠.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 있었거나 너무 가식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혹시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그렸다기보다는 있는 것을 그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앙리 루소는 아카데미 화가들을 좋아했어요. 장 제롬이라던가 윌리엄 부게로 이런 화가들을 되게 존경했었는데 세잔이 어느 날 윌리엄 부게로의 작품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꼴통 중에 꼴통이야. 근데 이 이야기를 앙리 루소가 듣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앙리 루소가 세잔에게 쏘아붙인 게 있습니다. 미완성 그림만 그리는 주제에 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강단있는 사람이었었죠. 네, 앙리 루소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